74살에 뭘 안다고 나가겠다는 거야. 어디 가서 혼자 살아. 응, 내 집에 가서 살 거야.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내 집 말이야. 뭐라고요? 7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던 최순.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뀝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핸드폰 알람. 최순은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74세 최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들 진혼의 집에서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살림하는 것.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며느리 영화가 잠에서 깰까봐. 엄마는 새벽부터 뭐 하세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어제도 들었던 영화의 핀잔이 귓가에 맴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겁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할머니, 김치찌개 짜요. 어머니, 설거지 깨끗이 안 되어 있네요. 엄마, 태민이 학원비 또 올랐대요. 부담 좀 줄여주시면. 늘 듣는 말들이지만 최수는 그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집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전세금도 없고 혼자 살 집도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까지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낡은 지갑을 뒤적인다.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위로받는 게 유일한 낙이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나는 언제쯤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남편 사진 뒤에 접혀 있는 낡은 서류들. 혹시나 해서 꺼내봤는데, 이게 뭐지? 낡은 봉투에서 나온 건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런데 명의자 칸에 적힌 이름이 최순. 이게 내 이름이네. 손이 떨렸다. 25년 전 날짜로 등록된 성북구 아파트 32평형. 이게 정말 내 집이라는 거야? 함께 들어있던 남편의 메모를 펼쳐본다. 익숙한 글씨체. 순이야, 미안해. 말 안 하고 집을 샀어. 언젠가 너 혼자 살 일이 생길까봐. 전세금 모아서 샀으니까 부담 갖지 마. 내 이름으로 해뒀어. 마이너스 사랑하는 남편이. 최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내 집이 있다고? 25년 동안?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등기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성북구 기름동. 10분 후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 전화. 네, 최수님 맞으시고요. 현재 공실 상태예요. 언제든 입주 가능하세요. 최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을 갖게 된 것이다. 그때 영화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점심 설거지 안 하셨네요. 최수는 재빨리 서류를 숨겼다. 아, 금방 할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집이 있어. 진짜 내 집이. 다음 날 아침, 최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성북구까지 가는 길이 설렜다. 정말 내 집이 있을까?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 걸었다. 25년 된 아파트 단지. 생각보다 깔끔했다. 301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건네주었다. 어르신,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전 세입자가 나간 지 한 달 됐고요.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다. 32평이면 충분히 넓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구나. 최수는 방방마다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74년 만에 처음 본 내 집이었다.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정말? 집에 돌아온 최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호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제주도요. 3박 4일로. 최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좋구나. 할머니도 준비해야겠네. 그런데 영화가 말했다. 어머니는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응? 왜? 짐도 많고 비행기도 힘드실 테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영화 말이 맞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최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할머니 혼자 집에서 3박 4일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여행이니까 가족끼리만 가는 거죠. 영화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최수는 말을 잃었다. 아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그 침묵이 동조처럼 들렸다. 그날 밤 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그래,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데 가족이 아니었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그런데 가족여행에는 가족이 아니라서 갈 수 없다고? 최수는 화가 났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최수는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다. 나도 내 집이 있어. 내가 왜 여기서 가족도 아닌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해? 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제 본 집 말인데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하세요. 전기, 수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당장 이사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삿짐 센터 연결해 드릴까요? 최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네, 부탁드려요.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엄마, 잘 계세요. 3박 4일 후에 올게요. 진호가 인사했다.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영화도 가벼운 인사를 했다. 할머니, 재미있게 다녀올게요. 태민이만 아쉬워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다. 최수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이삿짐 센터요? 오늘 오후에 이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3시에 와주세요. 성북구로 이사 갑니다. 최수는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봤다. 8년 동안 살았던 이 방. 이제 안녕이다.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오후 3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도착했다. 할머니, 뭐 가져가실 거예요? 최수는 자신의 물건들을 봤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약간의 그릇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8년 동안 사셨는데? 이 집에서 제 건 이게 다예요. 아저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럼 TV나 냉장고는? 그건 며느리 거예요.
저는 제 물건만 가져갈게요. 성북구 301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짐을 들여놓고 이삿짐 아저씨들이 돌아간 후 최수는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다. 여보, 내가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25년 만에, 25년 만에 진짜 집주인이 됐어. 그날 밤 최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침대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무도 눈치 볼 일 없이, 아무도 불만 표시할 일 없이, 그냥 나 혼자만의 집. 3일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 문을 열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진호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화도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을 둘러봤지만 최수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방에 없네. 태민이가 방문을 열어봤다. 할머니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방이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다. 엄마가 어디 간 거지? 진호가 당황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영화가 발견했다. 진호야, 영화야. 나는 내 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동안 고마웠다. 마이너스 엄마가. 뭐라고? 진호가 쪽지를 빼서 읽었다. 내 집이 뭐야? 엄마가 무슨 집이 있다는 거야? 설마, 진짜로 나가신 건 아니겠죠? 영화도 당황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간 거예요? 태민이가 울먹였다. 진호는 급하게 최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봉순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머, 최순이가? 모르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뭐라고? 74살에 어디로 나간다는 거야? 봉순도 놀랐다. 진호야,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니? 아니에요. 그냥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없어졌어요. 가족여행을 엄마 빼고 갔다고? 봉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건 엄마가 힘드실까 봐서. 진호야, 너 정말 못된 일 했구나.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봉순이 최순의 새 집을 찾아왔다. 최순아, 여기 있었구나. 봉순아, 어떻게 여기를? 진호가 난리도 아니야. 엄마 찾는다고. 최수는 차 한 잔을 끓여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 25년간 숨겨져 있던 집. 그리고 7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기분. 최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봉순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같은 처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너 정말 용감해. 무서워, 봉순아. 하지만 자유로워. 그래, 74살이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 사이 진호와 영화는 온 동네를 뒤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친구분들도 모른다고 하고. 태민이가 말했다. 아빠, 할머니가 왜 나간 거예요? 그게.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화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서운해서 그런가 봐. 뭐가 서운해서요? 가족여행에 할머니만 빼고 간 것 때문에. 태민이 울기 시작했다. 그럼 할머니도 데려가야 했는데.
할머니도 가족인데. 진호와 영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이젠 아무도 핀잔하지 않는다. 아, 좋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저녁에는 TV를 마음대로 본다. 74년 만에 처음 누리는 자유였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최순이라고 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다. 한편 진혼의 집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화는 직장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혼자 해야 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요. 나도 피곤해. 어머니가 계셨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영화는 후회가 밀려왔다. 태민이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그게. 진호도 할 말이 없었다. 집은 점점 더러워져 가고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그제야 최순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봉순이 다시 최순을 찾아왔다. 최순아, 진호가 계속 연락해. 뭐래?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과하고 싶다고. 최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싫어. 아직 화가 안 풀렸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봉순이 한숨을 쉬었다. 최순아, 마음이 좀 풀리면 한 번은 만나봐. 저 사람들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며칠 후, 진호가 혼자 최순의 집 앞에 나타났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예요. 진호예요. 최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너머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가족이 아니라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진호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영화도 힘들어하고 태민이도 할머니 찾고. 엄마 돌아와 주세요. 제발. 하지만 최수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왔다. 이번에는 영화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한 말. 정말 못된 소리였어요. 영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문이 조금 열렸다. 최순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영화야. 영화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진호와 태민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태민이가 울면서 말했다. 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었다. 일어나라,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니, 할머니. 태민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최순을 안았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최순도 눈물을 흘리며 태민이를 안았다. 할머니도 태민이 보고 싶었어. 진호가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를 가족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겠어요. 영화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최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응, 나는 이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74년 만에 찾은 내 집인데. 가족들이 당황했다. 그럼 우리는 자주 놀러 와. 그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최순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는 할머니도 꼭 데려가야 해. 네, 당연히요. 태민이가 대답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영화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더라. 한 달 후, 최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평생 교육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다. 최순 할머니,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젊은 선생님이 말했다.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사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일상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74세에 SNS를 배우게 될 줄이야. 가족들도 자주 놀러 왔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영화야, 너무 격식 차리지 마. 편하게 해.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영화가 웃으며 말했다. 6개월이 지나자 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할머니가 되었다. 최순 할머니, 어떻게 74세에 독립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존엄이 더 중요하죠. 최순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요? 네,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 최순에게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강연장에 모인 50여 명의 관객들이 집중했다. 74세에 독립을 시작한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와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강연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또 다른 노인분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도 70살인데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좋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강연장을 나서면서 최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고마워, 진호야. 집에 도착해서 최수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가 맞았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최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77세.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최수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준비했다. 74세에 시작한 그녀의 독립선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최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4세에 시작한 독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 분들,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 최순 할머니의 용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